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차 시이고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읽어보는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산항의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요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확률 분포표 요게 있어야 되고, 이걸 토대로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요걸 이제 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평균 EX 이렇게 적습니다. X에 대한 expectation 그래 기대값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EX 쓰고 또 다르게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제 스몰 m을 평균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될 때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x1, p1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곱했다는 말이에요. 더하기 x2, p2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x3, p3 요 두 개를 곱하고 땡땡땡 해가지고 xn, pn 요 두 개를 곱한 값을 전부 다 더한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평균이에요. 네,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확률 분포표가 x, px는 xi,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x1, p1 요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x2, p2 요 두 개 곱하고 x3, p3 곱한 값들을 다 나중에는 더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있는데요. 분산은 뭐냐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정의예요. 편차가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값이거든요. 각각의 별량 xi 값들의 이제 평균을 빼서 그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느냐? x1 m 제곱의 p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른 확률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각의 편차 제곱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다 더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분산에 대한 정의인데 너무 계산을 진짜 실제로 해보면은 많이 귀찮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제 또 다르게 하는 것도 있고, 정의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이제 정리라고 이제 하면은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랑 똑같은 식이 이 식이 됩니다. x 제곱에 대한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이름 붙이기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제곱 x 제곱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별량의 각각의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x1 제곱 p1 더하기 x2 제곱 p2 더하기 x3 제곱 p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n 제곱 곱하기 pn 이거를 갖다 이제 다 해준 게 요만큼이 제곱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평균이죠. 평균을 이제 전체 제곱을 한다. 요렇게 이제 해준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도 설명할 거지만 요것과 요거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다.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설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표본 공간을 잘 정렬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구하게 되고, 이제 확률 변수에서
확률로 이제 가게 되는 함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이전까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함으로써 확률 변수 x의 대표값과 산포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x가 어떤 경향을 갖는가, 이 확률 분포를 가짐으로써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게 되는가를 이제 숫자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이 대표값과 산포도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분포를 이제 확률 분포표를 다 안 써도 어떤 실수로 그 분포를 계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표값. 그 중에 대표값이고 그거랑 연결되는 개념이 산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제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 하는데 대체로 뭐 있습니까?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빈값 있죠. 또 다른 거는 사분위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산포도는 이제 대표값과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거든요. 그것이 이제 범위로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사분위감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절대 편차, 아니면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어요. 네, 평균 편차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계수, 각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값, 그러니까 x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값, 요 세 개 중에 하나,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별량들이 대표값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수를 산포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이제 나타낸다. 그래 확률 분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게 대표값과 산포도다. 라는 겁니다. 계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은 대표값이고요.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는 산포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평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표값의 하나인 평균은 확률 변수 x 값들의 가중치를 두어 어느 값의 비중이 높은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 하는 정의인 거죠. 이때 가중치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나고요.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x값에, 그러니까 x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x에 특히 많이 몰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그 x값을 우린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p1, p2, p3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두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게 이제 질량이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가 주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x에 대해 n8 저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게임에서 이제 자주 보는 선수들, 피파에서 선수들 능력치 이런 식으로 두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 x1 별량에 p1만큼의 비중, x2만큼 p2만큼 비중이 있고 x3에는 p3만큼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점을 찍어가지고 요런 다각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둘 때, 어떤 경향성이 이제 높아갖고, 이 선수는 어떤 선수다? 그런, 이제 도형에 대해서, 이제 중심이 있겠죠. 그 중심이 이제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은 이제 좋은 애다, 안 좋은 애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육각형이 있으면 요 육각형을 갖는 애나 아니면 이제 능력치가 고루고루 다 좋아가지고 요 능력치를 갖는 애나 평균은 똑같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만 가지고 얘가 이제 어떤 애인지 사실은 다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제 어떻게 도식화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짜 n 파일 저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1 자리,
x2 자리, x3 자리, 땡땡땡, xn-1 자리, xn 자리에 각각의 이제 그 확률 질량 함수인 p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무게추처럼 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무거우면은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쏠릴 거고, 좀 덜 가볍다 싶으면 그쪽으로 덜 쏠리겠다,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게추를 달았다. 그럴 때 중심을 잡는 그곳이 이제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별량에 가중치를 두어서 그 중심을 잡는 그 값이 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이 도형을 중심 잡는 값이 이산항열 변수 x의 평균, expectation, 기대값이며 이 x 또는 m으로 나타내고 정의하기로는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더하기 xn, pn 땡땡땡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하기를 요 두에 곱하고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 1을 볼게요. 참고 1. 이 x에서 e는 expectation, 기대값의 머리 글자이고요. m은 mean의 머리 글자입니다. 평균을 영어로 하면 mean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m 값이니까 그때 이제 평균 값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x에 대한 평균이다. 기대값이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기호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2를 보면 수학 1에서 우리가 합의 기호 시그마를 배웁니다. 그러면 EX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EX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PI 합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 외울 때 옛날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평균은 시그마 XP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시그마를 아는 상태에서는요. 그죠? 항상 저는 만약에 수업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시그마 XP.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할 겁니다. 자, 설명 2를 보겠습니다. 설명 2를 보면 산포도 또는 변산도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인 평균에 대응하는 변산도는 표준편차입니다. 그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계산하는 값이 분산이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관계를 이제 지을 수가 있겠죠. 실수값으로 평균에 대응하는 변산도는 표준편차고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계산해야 되는 값이 분산이다. 근데 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편차는 대표값에서 별량이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xi-m 값이에요. 근데 이제 요 값이니까 이 편차를 다 합하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의 합은 산포도로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편차의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값을 씌우거나 그런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합을 0이 되니까, 편차는 그냥 합하면 0이 되니까 0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음이 되는 값이 없어져야 되고, 근데 음이 되는 값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평균이다 해가지고 요 값이 x1 값, x2 값 있으면 요게 떨어진 정도를 말해야 되니까 음의 값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거리 개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음을 안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제곱을 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차의 제곱을 하는 게 분산이고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절대편차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급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이제 빼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궁금하면 나중에 이 수업을 듣고요. 뭐 안 궁금하면 이제 분산이 이제 편차의 제곱을 하는 값이고 편차의 절대값을 하는 값은 절대편차다. 이거는 나중에
중앙값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분산을 일단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아까 말했듯이 편차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편차를 제곱하거나 절대값을 씌우는데 그러니까 삼포도를 다루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가중치를 둔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이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래 이제 확률 분포표가 이거였다 맞죠?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 평균을 여기에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편차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률 변수를 둔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즉, 이 값이랑 P1이랑 이렇게 곱하고, 이 값이랑 P2랑 곱하고, 이런 식으로요. 각각 대응되는, X1에 원래 P1 대응됐었죠. X1에 P1 대응됐었는데, 이게 이제 M을 구한 다음에 편차 제곱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는 x가 원래 x1, x2, x3 요런 값들을 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m의 제곱, 편차 제곱은 x1-m의 제곱, x2-m의 제곱, x3-m의 제곱 이것들을 각각 확률 변수로 취하게 됩니다. 실수값 이것들을 취하게 돼서 이거 각각의 대응되나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이제 P1, P2, P3, Pn이 돼서 이거 각각 곱한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해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산으로 x에 대한 분산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x의 분산을 vx라고 하고 vx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정의를 한다. 또 이산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하고 시그마 x는 루트 vx 그러니까 분산의 제곱근 그러니까 양의 값이죠. 양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제곱근 중에서 양의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설명이 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참고입니다. Vx에서 V는 베리에이션, 분산의 머리 글자이고요. 시그마 X에서 시그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 이거의 머리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X라고 읽고 VX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 앞에서 이제 하백이요 시그마 했었죠. 그때는 대문자고 이 시그마는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대문자 소문자 관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그마 하백이요 시그마를 알고 있다 하면 나 똑같이 Vx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x-m 제곱에 대한 평균이었죠. 그래서 xi-m 제곱의 bi 요렇게 시그마 요렇게 이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3을 보면요. 평균에 대한 산포도를 구할 때 그래 왜 계산 과정이 귀찮고로 분산만 구하면 되지 왜 굳이 루트를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의문은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확 와닿는 게 단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으면 쉽게 납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 x를 몇 원, 1000원, 100원 이렇게 이제 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EX는 시그마 XP니까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1차 더하기 하니까 내나 1차죠. 그러니까 단위가 똑같이 1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VX는 뭡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각각 단위에 1에다가 제곱이 붙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위가 됩니다. 1의 제곱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균과 분산끼리 계산하려고 하면 단위가 안 맞아서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시그마 X. 그러면 이제 V에 Vx1 제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루트 Vx 하면서 단위가 1 해갖고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끼리 나중에 더하고 막 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산포도는 평균에 대한 산포도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설명도 다 똑같아요. x가 0이다. 그러면 평균도 0이고 분산은 0제곱이고 시그마는 0이다. 만약에 x가 미터다. 그러면 평균도 미터고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하면 제곱미터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고 빼려면 이거 두 개끼리는 더하고 뺄 수가 없잖아요.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 x 루트를 씌워서 이제 단위 차수를 하나 떨어뜨린다. 킬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산포도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대표하거나 다루는 값은 평균 분산이 아니라 평균 표준 편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3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x의 분산 vx를 요렇게 이제 구하는 건 진짜 귀찮아요. 진짜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과정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읽어볼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x1-m제곱 p1 더하기 x2-m제곱 p2 x3-m제곱 p3 땡땡땡 xn-m제곱의 pn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제곱을 이렇게 이제 전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p1, p2, p3, pn 요거를 각각 곱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생긴 항들끼리 묶어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x1, x2, x3, xn의 제곱에 대해서 각각의 제곱에 대해서 pn을 곱한 값들 요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묶을 수 있고 마이너스 2x1m 마이너스 2x2m, 마이너스 2x3m, 마이너스 2xnm 요거끼리 이제 묶으면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2m 이죠. 이걸 묶어내서 요렇게 이제 또 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 m제곱 p1, m제곱 p2, m제곱 p3 그러니까 m제곱 공통인수 가지면서 p1, p2, p3 요렇게 이제 묶은 거 요렇게 이제 항이 정리가 되면 이제 이것은 뭡니까? 요 부분은 x제곱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2x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2x 평균이죠. x1, p1, x2, p2. 그러니까 x의 평균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2x다. 그래서 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p1, p2, p3, pn 이거는 확률을 다 더한 값이죠. 확률 질량 함수를 다 더한 값은 1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x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2m의 제곱. 여기 앞에 2m 있었죠. 2m에다가 m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m의 제곱이고 여기에는 이제 m제곱이 있었으니까 m제곱. 그래서 정리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돼서 x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즉 이제 구할 때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 구할 때 이제 확률 우리가 기존에 x의 확률 분포표를 이제 구했었죠.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각각 이제 별량 그러니까 x1 있으면 x1 제곱하고 x2 있으면 x2 제곱하고 x3 있으면 x3 제곱해갖고 그래서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그마 x 제곱 p 하면은 되는 겁니다. 시그마 x 제곱 p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분산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 부분도 참고가 있습니다.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왜냐하면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더하는 값들이 다 양의 값이잖아요. 여기 위에서 보면은. 그렇죠. 요 값이 전부 다 이제 양이죠. 양수고, 곱하는 요 P1, P2 요것도 다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값들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니까 분산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을 요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은 항상 평균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네요. 예제 문제를 풀면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럴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이 겁나 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x의 확률 분포표를 구하는 겁니다. 확률 분포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각각의 확률 변수가 뭔지, 어떤 값을 취하는지 알 수가 있고 각각의 확률 변수가 취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일단 이거부터 구해야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표를 구하려고 이렇게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x가 0이다, 차가 0이다 라는 말은 이제 순서상이 1, 1, 아니면은 2, 2, 아니면은 3, 3 요런 거죠. 맞죠? 요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다 세주면은 6,6까지 해가지고 총 36개 중에 6개가 있다.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1이 될 확률 이거 구해라고 하면 36개 중에 총 5개의 순서상이 있겠죠. 1,2, 그 다음에 2,3, 3,4, 4,5, 5,6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게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서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 3,2, 4,3, 5,4, 그 다음에 6,5. 그래서 총 5개가 2개 있네 해갖고 5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2가 될 확률도 어떻습니까? 1,3, 2,5, 3, 2,5가 아니고 2,4, 3,5, 4,6 이게 이제 2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2개 있으니까 4 곱하기 2 해갖고 8 그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x가 3일 확률도 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순서상을 세주면은 이제 36 중에서 6개 있고 x가 4일 확률도 이제 36개 중에 4개가 있고요. x가 5인 거는 36개 중에 2개가 있어서 약분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약분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약분 더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면 분모가 같아야 돼요. 분모가 최대한 간단하게 했을 때 같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봅시다.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시그마 xp라 했죠. 그래서 이제 요 2개 곱하고 요 2개 곱하고 요 2개 곱하고 곱한 값을 다 더해라고 했어요. 다 더해야 되니까 분모가 똑같아야 통분을 한 번이라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나 계산 잘해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통분해가지고 9분의 2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계산을 할 때는요. 그리고 컴퓨터도 나중에 컴퓨터가 다 해주기는 할 거예요. 네, 어찌되었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분모가 다 같아야 통분을 한 번이라도 덜 하니까 분모가 같게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확률 변수가 0이면 이럴 때 좋아요. 계산할 때 이 부분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더하면 5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계산기로 했을 때 약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그래,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 구했다.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제곱의 평균을 일단 구해야 돼요. 네.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 확률 변수의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제곱 p다.
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구해야 되는 게 분산이에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분의 35 빼기 18분의 35를 제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새 이제 요게 이제 되더라고요. 35의 제곱을 하려고 하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하고 3, 5, 15 곱하기 2에서 30 해줘서 요렇게 더해주면은 35의 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8의 제곱도 1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 그 다음에 1, 8, 8이니까 여기 곱하기 2배를 하면은 16 해갖고 요렇게 더해주면 324. 그리고 이제 그 통분을 324로 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6에다가 얼마를 더 곱할까? 나눠줘서 곱하기 54 요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4를 해주니까 35 곱하기 54도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 5, 15, 그 다음에 5, 4, 20, 그 다음에 3, 4, 12, 그 다음에 5, 25 다 더해주면 1890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고 시그마 X도 계산이 됩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